3개월 만에 법정 나오시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번째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여전히 애정관계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과 검찰 측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반격을 했습니다. 한치의 물러섬 없는 양측의 대립, 지금부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우종 기자. 자,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재판인데, 자, 고소인 김지은 씨가 방청석 맨 앞줄에서 방청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폭로 119일 만에 지금 만난 거죠? 둘이 처음으로? 네, 거의 석 달이 넘은 그런 시점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네. 안 전 지사는 법정의 내용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르게 미동도 하지 않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청석 맨 앞줄에 있었던 안 전 지사의 비서인 김모 씨는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적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재판을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지켜보는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네. 고소인으로서, 그리고 또 지금 이 성폭행의 피해자로 이제 재판을 임하고 있는 이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떤 생각으로 재판에 방청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먼저 재판을 마치고 나온 안희정 전 지사, 김지은 씨의 방청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방청 오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심경이 어떠신가요? 이 재판의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직접 말씀 못 드리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도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일체 법정에서 말씀을 하고 하자는 것이 판사님의 결정입니다.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재판에서 검찰은 시작부터 안 전 지사를 향해서 맹공격을 퍼부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이다 라면서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네요. 검찰이 좀 법률 용어에서 볼 수 없는 표현을 썼죠.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한 것이고 일종의 이제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쓴 건데 네. 오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부적절하다라는 비판들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검찰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검찰로서는 어쨌든 위력에 의한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네. 반대로 이제 안 전 지사 측에서는 이 김지은 씨가 나름대로 어쨌든 무보수로 이 캠프에도 참여를 했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뭐 학벌 좋은 스마트한 여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이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것은 없었다. 애정관계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저것에 대해서도 뭐 학벌 문제라든지 뭐 저런 부분을 스마트하다 이런 부분을 거론하는 것도 과연 적절하냐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자, 법정에서 검찰 측이 피의자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법적인 용어 이외에 뭔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비난을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흔한 경우인가요?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네. 사실 지극히 부적절한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이제 공소사실을 처음에 밝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소사실을 밝힌다는 것은 자, 우리 검찰은 이러이러한 혐의로 객관적인 사실로 이 피고인을 처벌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판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사실은 이른바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서 판사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을 빼고 네. 순수하게 있었던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 원칙이 어긋났기 때문에 사실 어제 서부지검장도 사과문을 내고 아하.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원래 니들이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될 걸 한 게 아니냐라고 아하.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안 전 지사 측의 주장 그리고 김지은 씨의 주장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위력 행사 여부입니다. 이 위력 행사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도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수행비서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수행비서들이 지켜야 할 것들,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포함되어 있죠? 네, 일단 이게 위력이 행사됐을 것이다. 이런 증거 자료로 쓸 수가 있겠는데요. 목욕할 때도 휴대전화는 투명 비밀에 담아서 소지한다.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대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요. 모두가 노라고 말할 때 yes라고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다른 소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의 기분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심기경호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굉장히 짧은 어투로 지시하는 듯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런 매뉴얼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양지열 변호사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위력 행사의 증거가 충분한 건가요? 강압적인 분위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매뉴얼대로만 한다면. 앞으로 이 부분이 가장 치열하게 다퉈질 건데 안전지사 측의 반론이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사회적 지위라든가 추상적인 어떤 것은 된다. 그런데 성관계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력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이번 재판 내내 그걸 가지고 다툴 겁니다. 그래서 뭐 담배를 가져왔고 심야 시간에 뭐 정말 휴대전화도 함부로 못 24시간 붙여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 분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그걸 거부하냐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것이고 반대로 안전지사 측에서는 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직접 여성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것까지 강요됐다고 볼 수 있냐. 이게 계속해서 다퉈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지사 측에서는 이랬습니다. 이 매뉴얼의 내용이 사실은 좀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비서로서의 행동을 좀 적극성을 가져라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한 가지요. 목욕할 때 휴대전화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야 된다. 이것까지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효력을 떠나서 사실 안희정 지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뉴 리더라고 네.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선까지 도전했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저런 식의 어떤 매뉴얼이라는 것은 저거는 예를 들어 왕을 모시는 사람의 어떤 매뉴얼 같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시종이 하는 그런 매뉴얼 아니겠습니까? 네. 24시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노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과연 정말 안희정 지사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하고 저 모습하고는 정반대의 저는 어떤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즉 자기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복종과 이걸 강요를 하면서 겉으로는 민주주의인 척, 민주적인 척 이렇게 이제 가식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실제 저게 법적인 이 상황의 어떤 법적 효력을 떠나서 정말 그동안 가졌던 안희정 지사의 어떤 이미지나 네. 생각이나 그런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구나 이런 것들 하나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유정 기자. 그리고 또 어제 이 고소인 김지은 씨 측에서 산부인과 진단서도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증거를 제출한 거죠? 네, 추가적으로 위계에 의한 것이 입증될 만한 자료를 제출한 건데요. 지난 2월 달에 강압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뒤 출혈 같은 것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찾았고 거기 진단서에 적힌 글인데 그 진단서에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것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들도 많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 2월 정도에 이 김모 비서는 그 미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검색을 했고 또 운전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하자 여러 번 호소했다. 이런 여러 증황들도 제출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다음 공판은요. 이번 주 금요일인 6일 열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그 두 번째 이 성폭행을 당했을 그 시기에 직후에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미투라는 단어를 수십 번 검색을 한 기록도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한 열흘 사이에 90회 정도 이 검색을 한 것으로 기록이 김지은 나오니까. 씨가요? 예, 김지은 네. 씨가. 그렇다면 그 당시에 미투 운동이 막 이제 시작돼서 불붙었을 때 심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걸 얘기를 할까 하지 말까?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그렇게 혼돈스러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뭔가 위력에 의한 이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